을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는지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책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하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렸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비대위 구성원들이 보니까 네. 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했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도 좀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인사를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대위가 좀 실패한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할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오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기분, 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정말 오늘 방송 나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디 좀 숨어서 지내고 싶었는데 오늘 이 방송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표 차이로 패배를 해서 참패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이제 결과였습니다. 네. 혹자는 예방주사 맞은 셈 치라고 그러시지만 네. 예방주사치고는 너무 가혹한 수준이고요. 이런 거의 초죽음 상태의 예방주사를 저희들이 이제 맞았습니다. 네. 정말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고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큰 위기를 이제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지 않으면은 내년 대선에 전망이 어두울 것 같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으로 걱정이 많이 앞서고 국민들에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6055님께서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번 선거 패배에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력한 백신 주사 맞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민주당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얘기합니다. 1053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메시지는 LH 사태를 시작으로 한 투기 문제, 물타기 하지 말고 제대로 처리 안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정확하게 청취자분이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자꾸만 부동산 투기 문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물타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좀 더 정신 차려서 이번에 LH 부동산 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저는 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족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도 못 잡았다. 그런데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중에 야당 후보가 특혜 의혹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상돈 교수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은 무능한 놈보다 부패한 놈이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래도 무능하면 부패한 사람은 나라가 망하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또 이런 이론도 좀 설파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는데 주 기자님이 굉장히 의기양양하시네요. 의기양양이란요. 아주 목소리 톤도 아주 세지시고요. 지금 반성하셔야죠. 좀. 조경태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아주 이겼다는 그런 승전한 장수의 그런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네, 그런데 걸음걸이부터. 이번 선거의 본질은 상대가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이 못해서 진 선거입니다.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진 선거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선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항상 진 팀에서 그런 얘기해요. 네, 이 원인은 부동산, 국민들 이 조세 저항 이거 본질적인 핵심이죠. 그러나 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요. 좀 첩첩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했고 또 유능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실망, 분노, 특히 촛불로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85% 국민 지지를 주었을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큰던데 그런 촛불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실망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만약 보궐이 없었으면 대선 때 이 결과는 우리가 대선 짓는 것으로 나왔더라 그러면 어쨌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나마 좀 위안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선 결과를 예방주사로 생각을 해서 혹독한 예방주사지만은 남은 대선까지 저희들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것이 저희들의 핵심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2님께서 무능하지만 착한 아빠보다는 사기치고 훔쳐서라도 호강시켜주는 아빠가 좋은 건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의 낙승 그 민심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 봐야 저승맛을 알겠느냐. 네. 그래서 전 이번에 보궐선거에 그게 딱 적합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덜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구성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지금 어떤 친문 쪽 일색이거든요. 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꾸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맞은 것은 예방주사가 아니라 네. 아마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국민의힘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1차적으로 시민들이 심판을 하고 네. 2차적인 완결판은 내년에 대선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번에 재보궐선거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저는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민주당 내에 친문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앞에 계시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이 있는 반문입니까? 안민석 의원님? 글쎄요, 제가 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건 친문은 아닌 것 같아요. 친문이었으면 한 자리 하고 계실 텐데 지금 5선인데도 지금 약간 비껴나가 계시잖아요. 너무 좀 매기 싫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합리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좀 이끌어 나간다면은 네. 훨씬 더 민심을 확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저는 타당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민석 저는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리건데요. 저는 친문, 비문 그런 구분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촛불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고요. 굳이 말하자면은 모든 의원들이 대통령과 가까운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는 친문 인사들 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대위 구성은 이제 도종환 의원 3선 의원이죠.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요것은 2주짜리 비대위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선거를 치르기 위한. 4월 16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5월 2일 날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요. 이 일정 역시도 우리가 오늘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습니다. 총사퇴를 하고 다음에 지도부가 구성되기까지 뭔가 비상체제의 지도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2주간의 임시적인 그런 비대위원이 이제 구성되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지만요.
정권 심판을 넘어서 징벌적 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선거였다. 네. 예, 네. 그래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실망,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투표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네. 라는 징벌적 성격의 투표였다. 이제 그렇게 저는 규정 짓고 싶습니다. 20대, 30대 남성들 그리고 중도층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분들은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징벌을 내린 것 같습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만든 주역 중에 한 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20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생활도 힘들고 또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고통받는 세대인데요. 저희들이 20대들에게 약속한 이 공정의 이 가치, 이 부분에 아주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네. 20대 마음이 떠났고 특히 20대 그 남자들이 네. 70대 이상의 투표 성향과 같이 네. 이번에 국민의힘을 한 70% 가까이 네.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요. 그래도 단지 위안을 삼는 것은 20대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찍었을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저희 민주당이 앞으로 더욱더 혁신하고 더 큰 변화를 일궈내면은 20대 마음이 저희들에게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혁신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저는 20대, 30대 젊은 그 세대가 보면 상당히 현명한 판단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 이념의 어떤 그 쏠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보수 진보 이념 그렇습니다. 싸움이 아니었어요. 공정 대 불공정의 그런 그 싸움에서 이제 불공정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심판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만에 하나 뭐 국민의힘당이 또 그런 오만함을 보여서 반칙과 특권과 불공정을 보인다면 단호하게 저는 20대, 30대는 또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따라서 20대, 30대의 그 표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아주 객관성을 담보해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비록 6시에 2부에서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4살이 된 시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은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낸 엄마는 걱정이 큽니다. 선천성 거대 모반증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시은이. 얼굴과 몸을 둘러싼 검은 점들이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진 않을지, 그로 인해 시은이가 마음 아파하면 어떡하나 초조합니다. 엄마는 시은이에게 피부 재건 수술을 시켜주고 싶은데요.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 힘으로 비싼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은이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여러 계절을 하루에도 경험하는 듯합니다. 당분간 이런 날씨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쌀쌀하거나 조금 추운 곳도 있겠고요. 내일 아침만 하더라도 대관령은 영하 3도, 양구, 태백, 계룡, 장수 등은 0도 안팎까지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냉해 입지 않도록 또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그 밖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독도, 울산 등은 7도, 대전 4도, 광주, 대구, 강릉 6도 안팎으로 내려갔다가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전주와 광주가 20도, 대전 19도, 서울과 세종 18도, 부산 15도, 강릉 13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늘만큼 오르겠지만 동풍 때문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 새벽에 강원도 남부 동해안과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지역, 또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도 중북부 산간 지역 빗방울이 떨어지고 또 산간 지역의 경우 눈이 날릴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가 되면 전라권, 경상남도,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에서는 짙은 안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6.9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정비록 2부 이어가겠습니다. 6055님께서 대구에 앉아서도 그 결과 정확히 예상했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만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 질 수밖에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4443님께서는 조경태 의원님은요, 미안하지만 이라면서요, 말씀은 다 하세요. 승자가 패자에게 덕담 한마디 하세요. 각박하게 그러지 마시고. 자, 덕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또 내일은 또 태양이 또 뜰 수 있으니까. 뜰 수 있어요. 뜬 게 예. 아니라 뜰 수 있답니다. 그 희망을 잊지 않고, 특히 우리 안민석 의원처럼 훌륭한 분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좋은 역할을 한다면은 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덕담 이어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얘기부터 먼저 듣고요. 재보선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에 자만 경계력이 내려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수권 정당으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8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9일에서 2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 시 간부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깊은 검토 없이 마구잡이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부서 책임자와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 전환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K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양국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밀린 KF-X 분담금 납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올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북한은 일본 고위 관료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른 데 대해 한반도 침략 야망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며 역사 왜곡과 영토 팽창 책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조경태 의원님을 위한 그리고 위하는 덕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득담해 주신 것 감사한데요. 네. 뭐 혼이 제대로 실린 득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하진 네, 않네요. 예, 원래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은 뭐 제가 득담해 준 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았는데. 진심 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네.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째는 이건 아마 조경태 의원님이나 우리 뭐 여야 모두 한때 좀 필요한 그런 그 교훈일 것 같은데요. 이제 첫째는 선거라는 게 후보의 경쟁력보다 흐름이라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네.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박영선이나 김영춘 저희 당 후보 개인적인 경쟁력은 상대 후보 경쟁력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도덕적으로도 더 월등한 분들이었거든요. 이러한 개인적인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운들, 물론 우리가 출발 자체가 우리가 이 선거의 원인을 제공을 한 출발점 자체가 저희들이 불리하기 시작했지만요.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이 흐름을 후보의 경쟁력으로 이겨내지 못하더라. 네. 예, 흐름이 후보의 경쟁력보다 더 강하다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잘못해서 진 선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국힘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진 선거에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진 것이 그중에 핵심이 이제 부동산인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어요. 있어 예. 왔는데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죠. 보유세 같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이 발표를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게 이 민심을 정말 우습게 안 것이죠.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다산 정의학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이 원치 않은 것, 국민들이 반대했던 그런 정책들이 무엇이었냐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그것을 다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정책을 수정하고 바꾸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대선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대선의 시기에는 저희 민주당을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요. 네, 시간이 많지는 담대하고 아주 과감한 신속한 그런 변화를 저희들이 이뤄내야지 다음 대선에서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07님께서 옳은 게 항상 정답은 아닌 듯합니다. 정책 실패가 너무 뼈아픕니다. 우리나라는 관료의 나라인데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임명하니까 정책 실패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유미소님께서는 개혁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권이 있을까요? 지난 총선에서는 개혁을,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생을 선택한 듯합니다.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아픈 하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심을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조경태 의원님의 말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는 우리 그 국민의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그 시민들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께서는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함에 있어서 아마도 제1야당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그 자축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고, 또한 국민의힘당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 부자정당, 기득권정당, 웰빙정당, 이러한 그 이미지를 우리는 타파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저희들도 조금 있으면 아마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요. 네.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국민의힘당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을 통해서 내년 그 정권 교체를 대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을 쇄신하겠다고 나서면 민주당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카드가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경태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막아야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묶어놔야 되겠는데요. 조경태 의원님이 저희 쪽을 잘 알기 때문에
전투를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상대를 잘 아는 적장이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또 저희들이 쓸 카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경태 의원님이 당대표 저쪽 당의 당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지금 근데 덕담을 어떻게 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라니까요. 네. 자, 민심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요. 저는 첫째 다산 정약용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백성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필요한 여러 가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었던 그런 정책적에 대한 일대 전환들을 점검을 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되돌아간 민심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 본질은 저희들이 촛불 정신이라는 그 촛불 국민들이 지어진 권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촛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개혁을 부동산 역시도 이제 그 개혁인데요. 근데 그 개혁이 국민 정서나 국민 눈높이 하고는 맞지 않았죠. 집이 많은 사람들은 집이 많은 사람대로 불만이고 네. 또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이 없는 대로 불안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다산 정약의 말씀처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이제 펼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촛불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촛불 국민들이 원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또 교육개혁까지 해서 앞으로 남은 짧은 1년이지만은 적어도 징검다리 정도는 놔둬야 된다. 그래서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게 앞으로 대선 경쟁을 앞두고 이재명이라는 이제 상수를 두고서 여러 후보들이 등장하는 그런 행태가 되겠는데 이 과정에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파이를 키우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고 좀 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경선이 하나의 축제고 통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609님께서 여당 야당 모두 LH 사건 결말을 어떻게 매듭짓고 그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흐름이 또다시 바뀔 겁니다. 부도덕한 지도층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얘기했는데 LH 문제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선거 후에 속도 내실 예정입니까? 민주당은? 제가 지금 오산 지역 사무실에 큰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절대 금지. 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LH 직원들도 준공직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연루된 LH 직원들 포함한 정치인들까지 저는 국회의원들도 혹시라도 저희 여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신도시 관련된 투기에 관여된 그런 국회의원들은 당에서 과감하게 출당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여야 상관없이 정파를 초월해 가지고 다시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출당 생각합니다. 이상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경태 의원님. 지난번에 그 LH 3기 광명시형 신도시에 대해서 저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정부에서는 축소해서 하겠다 예. 하는 그런 그 발표가 났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그 LH 투기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이려면은 그것을 축소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과감하게 신도시 3기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구를 저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연루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마도 뭐 청와대 관계자 포함해서 여러 그 권력을 가진 권력층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네. 단호한 의지를 보일 때 저는 비로소 부동산 투기를 저는 뿌리 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의 주장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들은 네.
패가 망신당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합의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 공무원들 패가 망신시키기로 하죠. 자, 대선 이제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조경태 의원님, 야권에 안철수 대표가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후보, 어떤 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까요? 글쎄요, 대선이 저는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은 항상 6개월 전후에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 네,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고요. 저는 새로운 인물들의 또 출연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인물이요? 네네. 전국적 지지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요즘에는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또 개인적인 SNS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두 달 안에 충분히 좋은 후보라면은 저는 부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기존에 말씀하신 후보들 포함해서 저는 국민의힘당이 대통합의 자세로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선출해 내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잘 선출된다면은 아마 내년에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대선 치르려면 민주당은 일단 쇄신하고 이게 반전의 기회를 좀 포착해야 될 텐데요. 대선은 아무래도 핵심이 관전 포인트가 인물 중심, 이재명과 윤석열 그렇게 중심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이낙연 당대표가 선거 결과 때문에 많은 상처를 이제 받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역시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의 또 후보가 나올 거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상수고 나머지 후보들이 도전하는 각축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이낙연 전 대표도 도전하는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정도 판세가 될 것이고 야권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동가 조직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제3세력을 이제 모을 거예요. 제3지대에서 세력을 모은 다음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돈하고 조직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에서 일정도 기여를 했지만 예상보다 큰 폭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기여도가 좀 낮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후에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많이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겠지만은 안철수 후보 역시도 돈과 조직 때문에 국민의힘 테두리 내에서 후보가 되려고 할 것이고요. 안철수, 윤석열 이렇게 이제 각축을 하면서 또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후보가 더 나오겠죠. 홍준표라는 또 변수도 있죠. 물론 이제 중도의 확장력이 약하지만은 앞으로 이 링이 국민의힘 쪽으로 또 관중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좋은 현상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지금도 어렵고 조금 있어도 어렵네요. 7609님께서 여지껏 대선 후보들 이렇게 보면요, 다양한 공약들 많았어요. 그만큼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죠. 이번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든 제대로 할 수 있는 약속 두세 개만 확실히 할 수 있는 추진력, 기획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정비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